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유명한 남근석의 모습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발기가 딱 되어서 귀두가 이쁘게 돼 있잖아요.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귀두, 이것이 이제 남근석의 핵심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구든지 귀두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못했다 이겁니다. 할 줄은 모른다는 거죠. 해본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저는 이 귀두 학대가 가능하니까 귀두 학대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고, 그래서 수술 받고 자기는 뿌듯하다면서. 이거 큰 사람이 장땡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근을 가장 잘 창조한 의사, 근창조한 의사, 강남 멤퍼스 비뇨기과 조창근 원장입니다. 오늘 재미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남근이라든지 원장님도 이 부분 많이 보셨죠? 과거에도 사실은 궁중에서 몇천 명들의 궁녀들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썼을 거고, 과부라든지 홀로 된 우리 여성들도 즐기기 위한 수단들은 대대손손 이어져 왔지 않겠어요? 아무리 과장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니즈에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 크기는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또 여성의 크기 자체도 넓은 여자도 있고 좁은 여자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크기는 만들지 않았겠죠. 적당히 쓰일만 하고 또 자극을 주고 자극에 따른 쾌락을 얻을 만큼의 형태가 가장 유행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대대손손 썼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세를 남기는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자손을 남기기 위한 에너지, 아들을 얻기 위한 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남근석이라 해서요, 동네마다 이걸 남근석이라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동네를 수호하는 수호신도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남근석들을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남근석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귀두가 잘 살아있다는 거죠.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귀두, 이것이 이제 남근석의 핵심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귀두가 잘 생겨서 딱 되어 있는 형태가 진정한 남근석이지, 귀두 형태가 묘사되지 않는 남근석은 남근석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제주도에 가면 돌화로방이 있잖아요. 돌화로방에 귀두가 없으면 이건 화로방이 아니죠. 그게 이어져서 장승 같은 거 있잖아요. 장승도 역시 귀두가 잘 다듬어줘서 딱 생겨 있는 게 장승이고요. 귀두 형태가 아주 이쁘게 잘 빠진 게 진정한 남근석으로 대접받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남자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하나는 죽었을 때 기준으로 성기 모양이 있을 거고, 하나는 발기가 됐을 때 모양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남근이라 하는 자체는 과연 죽었을 때 표피가 덮여져 있는 형태가 보편적인 남근석이냐, 아니면 발기됐을 때 기두가 까진 게 남근석의 남자의 모습이냐. 우리 조상들은 귀두가 노출된 형태가 찐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두라고 해서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문화가 대대손손 있어 왔던 거고요.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귀두 자체를 조금은 경시했습니다. 귀두를 노출한다는 것은 상스러운 모습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어져서 포경수술을 받아들인 것도 좀 다른 이미지가 연결된 것 같아요. 우리는 포경수술 들어왔을 때 귀두를 노출하고 싶다는 우리의 니즈랑 맞아떨어져서 포경수술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잘 접목되지 않았나 싶고요. 성기 확대 수술도 우리나라가 가장 보편적으로 잘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유명한 남근석의 모습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발기가 딱 되어서 귀두가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진정한 누가 보더라도 남근석 모습이고, 특히 이 남근석은 인위적으로 만든 느낌이 들죠. 만약에 포경이 안 돼 있고 덮여져 있는 형태다 하면 우리는 저게 뭐야, 애기 고추잖아, 이런 이미지가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어야 진정한 찐이다 이거죠.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손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왔어요. 이런 형태로 저한테 수술받고 가신 고객님이 원장님한테 딱 맞는 선물일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걸 바라볼 때마다 좋은 기운을 받거든요. 비뇨기과 원장으로서 저는 기운을 받아요. 이 정도를 크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자체가 남자로서 되게 기분이 좋은 거 뭐겠어요. 그냥 그 자체 느끼는 거죠. 남자도 남근석이라든지 남자로서 기운을 느끼는데 성인 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가운데 중심이 잘 서 있는 이런 남자 이미지를 딱 느끼면 이 사람을 남자로 느낄 거예요. 남자로서 육체적인 느낌을 딱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수술을 딱 받고요, 청바지 같은 거 딱 이렇게 다니면 그렇게 당당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자기는 수술받고 팬티 속에 옷이 커질 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자기는 뿌듯하다면서 그렇게 느낀다는데, 저도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에 대해서 직업인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남자로서의 뭔가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냥 좋은 시계, 좋은 차 몬다는 자동차 키, 좋은 옷 뭐 이런 거 걸치고 뭔가 하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우나 목욕탕 가서 빨가벗고 돈을 달 때는 뭐부터 볼까요? 그 사람이 근육이 많고 허벅지 굵고 이게 필요한가요? 이거 큰 사람이 장땡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이야기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속옷 입기 바빴다고, 혼자 후루룩 씻고 나오기 바빴다고. 그런데 이걸 키워놓고 나니까 그냥 흐뭇하대요.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이런 게 목욕탕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큼직하게 돼 있고 덜렁거리고 그런 걸로 이렇게 다니면 남들이 부러워서 이렇게 보내는 눈빛이 정말 즐겁고, 그래서 속옷도 나중에 입는다잖아요. 그런 당당한 자신감이 결국 자기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여자한테 다가가든 일단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그 사람 전체에 삶의 에너지를 저는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인이 필요로 한 자기를 꾸미는 도구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비교하거든요. 전 남자친구보다 작아, 자기는. 연애하면서 그런 소리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거든요. 백인 여자들이 자기는 조금 작은 것 같아, 좀 키워봐,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는 세상입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확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기 전까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 많아도 하고 난 뒤에는 원장님이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10년만 먼저 했다면, 5년만 먼저 했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요. 이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한계치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 귀두라는 공간과 음경이라는 공간은 분리되어서 확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귀두는 고객님들 딱 보기에도 확대가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딱 보기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확대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저같이 귀두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완전 불합리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귀두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확대를 지난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이따만한 크기까지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귀두는 제가 장담컨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하고 있어요. 음경은 다른 이야기예요. 음경은 피부가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주사액이든 아니면 자기 지방이든 진피든 무언가를 많이 넣으면 커지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귀두가 커지지 않고 여기만 잔뜩 커지면 아마 관계를 가질 때 삽입이 안 될 겁니다. 차라리 귀두를 최대한 키우고 음경을 하지 않으면 삽입해서 관계를 갖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귀두를 키우지 않는 상태에서 음경만 많이 최대한 키워버리면 관계도 못 갖고 배우자나 애인분한테 정말 욕을 먹고 거부하는 일도 생길 거예요. 남자들의 욕심은 대물이 되게끔 바라는 바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정도, 그리고 경험 있는 의사한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예쁘고 작품성 있게 만드는 걸 고려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커도 여자가 싫어해서 오신 분 못 봤어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키우면 여기가 딱 돌출되죠. 귀두 자체가 안쪽에서 얼마든지 작업 포인트들을 자극하고 관계를 가주면 여자에 대한 어떤 반응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여기만 키워버리면 들어갈 때부터 걸리적거리죠. 못 들어가면 그것도 짜증나는 거고, 들어갈 때마다 이게 질속을 자극하고 상처를 내면 그 여자는 아파서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조 드리건데, 귀두를 하지 않는 음경 확대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귀두를 한 상태에서 음경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럼 누구든지 귀두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못했다 이겁니다.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해본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귀두는 정말 하고 싶지만 못하니까 안 된다고 해버리고 할 수 있는 음경만 그냥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귀두 확대가 가능하니까 귀두 확대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고, 음경이 너무 날씬해 보이거나 작아 보일 때 음경을 그냥 적당하게 하면 밸런스도 좋고 사용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는
진정한 확대 수술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남근석에 대한 숭배와 남자들의 성기 확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도 확대, 음교 확대 무엇이든 좋지만 밸런스가 잘 맞는 확대를 하는 곳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저 멤포스 비뇨기과 조창근 원장은 이런 밸런스를 잡는 남성 확대를 잘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의 시술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